태국 임카스 학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 화면 보시다시피 아테네 컴플렉스, 아테네 호텔을 비롯한 전시장이 아주 크게 형성되어 있는 이런 컴플렉스에서 대규모의 학회를 진행을 하였는데, 저는 실을 이용한 리프팅과 특히 이제 PCL을 이용한 탑스코라고 해서 기존의 실리콘 보형물을 대체할 만큼 결과가 좋은 그러한 코 시술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하고, 또 이렇게 세계적인 연자들, 주최자들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리제너라 멀티 모낭줄기세포 치료술. 개인적으로 제가 이 시술을 하고 난 지 이제 거의 9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시술의 동기,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 여러분과 함께 한번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보여드렸던 5개월 정도까지의 시술 후 사진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 이 가마 부위는 어쩔 수는 없겠지만은 상당한 부분 윤기나는 모발을 가지게 되었죠. 이렇게 휑하게 반들반들한 맨질맨질한 두피가 상당히 많이 차 들어왔다라는 이런 경험은 이미 제가 공유를 해 드렸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형외과 의사로서 이 모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엔티에이징이라고 해서 대부분 이제 리프팅이라든지 또 피부를 좋게 하는 이런 시술에만 상당히 집중하고, 또 그런 시장이 크다 보니 그런 요구가 많아서 피부라든지 이런 처진 부분의 해결에 집중을 했는데, 결국 제가 이런 페이스리프트도 하고 실리프팅도 하다 보니 결국 제일 마지막에 환자분들이 어떻게든 이 모발을 좀 해결해 달라라는 요청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발의 노화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만,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즉, 모발의 노화는 탈모가 되고 양모, 나이가 들면서 모발 자체가 약해집니다. 지지체도 약해지고 또 생성 능력도 약해지고,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호르몬의 불균형,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죠.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그리고 스템셀이라든지 우리가 모를 만드는 이런 세포조차도 상당히 노화가 됩니다. 가장 쉽게 우리가 접근하는 해결책으로는, 노화라고 하면 50대, 60대, 70대 이래 가면서의 노화가 아니고 성장기가 지나면 노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호르몬에 의해서 이제 M자형의 탈모가 진행이 되면 우리 헤어라인을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모발 이식, 이 부분에는 탈모가 막 진행이 되면서 마음은 급해져요. 그냥 급하다고 발만 동동 구를 게 아니고, 사실은 약도 먹고 관리를 해 주셔야 이 속도를 늦출 수 있거나 정체를 시킬 수 있죠. 기왕 진행된 거는 가장 쉽게 모발 이식술을 찾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 크라운, 정수리 부분에 탈모가 같이 진행되거나 따로 이렇게 진행될 때는 제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식에 대해서 문의를 해 오십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수리는 상당히 많은 양을 이식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향후 10년, 20년 후에 젊으신 분들이라면 이식을 해놓고 만약에 이게 섬이 된다면 이 또한 참 큰 낭패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게 되는데, 10년, 20년까지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말고 그냥 모낭주사, 메조테라피라고 해서 주사를 맞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정보가 많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약물이라든지 샴푸, 비오틴, 바이타민 이런 부분 많이 공부를 하시죠. 또 두피, 지루성 피부염이라든지 아토피가 있는 이런 경우에 탈모에 있어서 약물 치료라든지, 심지어는 요즘 플라즈마 치료로도 지루성 피부염, 지루성 모낭염, 지루성 두피를 해결하고, 전신 건강, 영양의 불균형 이런 경우에 있을 때 탈모가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까지 같이 접근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대표적인 경우는 우리가 남성형 탈모가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약을 먹는 게 가장 쉬운 해결책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 제 개인적으로도 옛날 헤어스타일이 이랬습니다. 앞쪽은 무스나 헤어폼 이걸로 세우고, 뒤쪽은 할 수 없이 이제 그래도 키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제 가리는 형태였죠.
제가 몇 번 보여드렸지만은 2020년 12월 사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앞쪽은 이렇게 무스 같은 걸로 가렸고 이 정수리는 이렇게 맨질맨질 했었습니다. 뭐 비슷한 시기에 찍은 사진입니다. 뭐 제가 어디 러닝 셔츠 입고 찍었죠, 그죠? 예? 좀 뭐 화도 나고 이랬죠. 또 뭐 1년 정도 지나고 나도 여전히 비어 있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보시면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수술 당일입니다. 수술 당일도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이 휑하게 이렇게 이제 비어 있고 샤워를 했었어요. 샤워를 하니까 뭐 이 아주 가는 헛날리는 정도의 이런 모발 상태를 갖고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시술을 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지난 상태에서는 아무리 이렇게 봐도 나아졌나 싶을 정도까지는 안 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예? 이게 이제 이렇게까지 지금 머리카락이 자라서 이렇지 뭐 한 달 정도에서는 큰 변화는 없는데 최근에 보니까 저희 환자들 중에 한 달에 상당히 큰 변화를 오시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 2달 정도 지나도 2달째 이렇게 보시면 이제 조금 뭐 줄었나? 뭐 머리가 자라면서 조금 줄었나 하는 이 정도로 이 부분이 뭐 상당히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3달째도 이제 이 부분이 머리가 자라서 덮여 보이는 것 같고, 뭐 뭔가 이제 이 변화가 확연히 오는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4달 지나니까 이 부분이 꽤 많이 어느 정도 감춰진다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즉, 우리가 휴지기가 보통 한 3, 4개월 정도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론적으로 한 4개월 지나고 나서 휴지기에 있던 모 자체가 탈락할 건 탈락하고 자라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왔었습니다. 자, 5개월째 이렇게 보시면 수술 전에 정말 이렇게 거의 없다시피 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줄었죠. 획기적으로 이렇게 줄었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모 자체가 굉장히 뻣뻣해지고 힘이 있어졌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른 각도에서도 이렇게 찍어봤죠. 예? 뭐 물론 제가 이 가마가 있고 이쪽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사실인데, 그래도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발 자체가 굉장히 이제 정말로 힘이 있어지고 제 헤어스타일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뭐 비슷한 사진이죠. 사진의 각도에 따라 이게 결과나 수술 전 상황이 좀 달라진다는 이런 내용이고요. 2편에서 저의 리제너라 경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 시청자분들이 항상 얘기를 해요. 자, 뭐 5개월까지는 보셨는데 9개월째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항상 보여달라고 해서 또 오늘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흰머리가 조금 생기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빳빳합니다. 지금 이렇게 아주 빳빳합니다. 많이 빳빳하죠? 예. 자, 2편에서 뵙겠습니다.